그거 어제 이제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일요일 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분이 이제 그 출국 금지가 돼 있는 상태였는데 출국 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고 하루 만에 법무부가 신청을 받아줬는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 공처에 가서 4시간 동안 조사받았다. 언론 보도를 보니 그때 제출했던 임의로 제출했건 자기가 제출한 핸드폰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수사 자료를 제출했는데 최상병 순직 사건 이후에 썼던 거예요. 새 핸드폰. 그러니까 사실은 최상병 순직 사건 이후에 조사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썼던 휴대전화가 아니고 그거 말고 그 뒤에 새로 만든 휴대전화를 내놓고 왔어요. 참 미쳤어 하여튼간에.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조사 받았으니까 나가도 된다 그래서 출국 금지를 풀어줬거든요. 그리고 갔습니다. 야반 도주한 거죠. 그날 뭐 네, 저기 3시간 전부터 네, 들어가 있었대요, 민주당하고 미리. 조국혁신당 와서 네, 있었는데 한 4시간 전에 들어가 들어갔대요. 있었어요, 미리. 그러니까 얼마나 도망을 해야 됐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정말 왜냐하면 제가 그 다음에 네. 공수처가에서 4시간 조사받았잖아요. 네, 만약 4시간 면피성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출국 금지 해제해 네, 줬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노한규라고 아세요? 노한규. 왜 전 네, 의협회장 예, 예, 예. 며칠 전에 왜 경찰에 소환됐잖아요. 조사받으러 조사받으러 갔죠. 갔잖아요. 예, 예, 그랬죠. 거기 가서 몇 시간 조사받았는 줄 아세요? 한 10시간 받지 않았나? 11시간 11시간 받았어요. 아니 의협에 네. 지금 뭐 전공의 네. 저기 뭐야 지금 뭐 일 안 하는 것 때문에 음. 전직 의협회장을 하는 것도 11시간을 하는데 네. 이거는 권력 실세에 음. 더군다나 최상병에 관련된 사건이고 이게 국기문란에 된 사건이고 국정문란에 대한 사건을 4시간 하면은 여러분 뭐 소환 안 받아보시면 모르지만 처음에 가면은 1시간 동안 자기 신상 그렇죠. 얘기하고 그 얘기하죠. 마지막 1시간은 그동안 네. 했던 거 정리하는 데 쓰는데 무슨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갖다 4시간 동안 하고서는 그거 갖다 면피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너무 이상한 거는 그건 네. 뭐냐면은 네. 이상한 것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대통령실이 출국 금지를 몰랐다 그러는 것도 말도 몰랐다. 안 그렇죠. 돼요. 말도 안 왜냐하면은 인사 검증하면서 출국 금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왜 우리 어디 가서 저기 취업 저거 낼 때 해외 해외 출장에 지장이 없는 사람일 것 이게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하는 게 어딨냐고. 그것도 대사인데. 대사인데 네, 더군다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글쎄 말이야. 네. 야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거기다가 그동안에 MBC에서 계속해서 얘기 나왔잖아요. 작년 7월 31일 날 네. 11시 30분인가 네, 전화. 50분경에 전화를 받았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고 일반 난 다음에 전화로. 급하게 여러 가지 한 거. 브리핑을 중단시키고 그랬었죠. 그거에 대해서 뭐 조사했느냐 이거야. 네, 그렇죠. 그거 하나도 안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를 갖다 그렇게 급하게 저기 해제하고서 내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네. 제가 오늘 보니까 네. 저기 아그레망인가 네, 뭔가 아그레망. 그 그것도 그걸 사본으로 갖고 왔어요. 원본은 나중에 행랑으로 보였는데 외교 행랑으로. 나 말이나 되는 거야. 급하게 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네. 원래 전 대사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전 대사가 오고 난 다음에 가는 건데. 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인수인계를 하고 가는 그렇죠. 겁니다. 그다음에 대사로 가려고 그러면 2주를 훈련을 받아야 돼.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 받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 이게. 더군다나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급하게 보내면 국민들이 다 같이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건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다 같이 예, 저기고 분노하죠. 그다음에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네. 이건 뭐냐 네. 이거에 대해서 다 하고 더군다나 지금 저기 그 국힘에서는 네. 신범철 맞아요. 또 전 차관. 임종득인가 예, 뭐 이차장. 이차장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도 공천 받았어요. 공천 다? 받았잖아. 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여기에 호주 대사까지 해서 다 치우려는 이유가 뭐냐? 뭘 감추고 싶은 거냐? 이 의혹을 굉장히 갖게 됨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게 더 의혹이 더 커진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못 가 정말. 그러니까요. 뭘까요? 도대체 뭔가- 아니 왜냐면 한 달쯤 지나도 네, 네. 사실은 여태까지 똑같아요. 여태까지 공수처에서 안 불렀잖아요. 안 불렀죠. 유일하게 하나가 걸려 있는 게 뭐냐면은 박정훈 대령의 재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증인을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종섭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안 나갈 수도 있겠죠. 뭐 그럴 근데 수도 이제 있겠죠. 그게 3월 20일인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 하나 빼놓고는 아직 4월 달 특검할 때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야? 그다음에 공수처장 예. 여전히 뭐 어고맨가 무슨 뭐 맞아요. 뭐 해가지고 자기네들 예. 저 윤석열하고 예전에 한동훈하고 뭐 같이 했다는 사람을 좀 공수처장 하려고 그랬어. 근데 뭐야? 뭐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내보내는 거냐? 그리고 지금 뭐가 급작하게 드러낼 뭐가 있는 거냐? 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궁금한데 네. 제가 볼 때는 MBC의 보도 내용들을 보면 뭔가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어. 이거를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인 신분이잖아요. 어쨌든 네. 그 이종섭 전 장관은 이제는 뭐 공무원도 아니고 부르면 일단 가야 돼. 안 가면 이제 소환 안 하면 체포까지 가능해지니까 혹시나 총선 전에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처에서 뭔가 수사를 해서 밝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게 안 봐. 그건 그건 어떻게 저는 보세요? 뭐 이럴 때는 이건 다 우리 뇌피셜입니다. 네, 피셜. 저는 아니 그 정도를 뭐 컨트롤 못할 사람들이에요. 뭐 저기 뭐 다 저기 하고 그래서 네. 하는 그거보다는 음. 뭔가의 모종의 계약이 됐던 게 아닌가 싶어. 모종의 딜이. 그러니까 지금 신범철, 전 차관, 안종도 임종득. 공천하잖아. 네, 임종도. 임종득. 네, 맞습니다. 저기 해가지고 하는데 나는 예. 뭐냐? 아 나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나는 왜냐하면 네. 이러면은 나도 어쩔 수 없지 않냐? 나중에 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하니까 이거 다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김진애 의원님의 개인 생각. 왜냐하면은 네. 그 다음에 총선은 곧 다가오는 총선에서 그렇게 이기거나 뭐 하거나 그래도 그 특검은 다가와. 그리고 만약 4월달에 바로 특검이 들어오잖아요. 예. 특검 들어올 때 그때 이종섭을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 그러니까 없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음. 그래서 그렇게 그런 서로 간에 딜 때문에 그런 건가? 하여튼간에 근데 이번에 이걸 함으로 해서 예. 저기 국힘은 예. 하여튼 최소한 5%는 까먹어요. 뭐 그렇죠. 김정도 의원님은 10%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음. 뭐냐면 이거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런 거 내버려 이거는 국정농단에 그렇죠. 직권남용에 그다음에 저기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거는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을 바로 직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탄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그런 진술을 했잖아요. 증언.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들었다. 사령관을 통해서. 그러면 그 당시 일사단장 해병대 일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종의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뭔가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실체를 파악해야 되지만, 근데 그 키맨이 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연락을 받았으니까. 네. 그럼 이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서는 실체를 파악할 수 없고 이 사람을 많이 조사하게 되면 윗선까지 가야 되잖아요. 글쎄요. 국방부 장관 윗선은 대통령밖에 더 있습니까? 더 있어요. 그럴 기회는? 장관 위에는 대통령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임명권자인데. 네. 하여튼간에 음. 저기 민주당으로서는 예. 하여튼간에 이 왜냐하면 한쪽에는 너무나 분노에 차면서도 이건 예, 도저히 내버려둘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심판 선거의 성격이 좀 더 강해질 거라는 강해진다. 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종섭 정말 그 뒤 거기다 가는 게 졸렬하게 예. 시드니에서 교민들이 피켓팅하고 기다린다고 브리스번으로 네. 돌아가고 말이지.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 진짜. 쫄보해 그냥 아유 정말 정말 이 정권은요 네. 사악하고요 음흉하고요 무능하고요 네. 쫄보고요 네. 겁에 잔뜩 질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윤석열 정권이 지금 겁에 질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네. 하여튼간에 이건 그냥 내버릴 수 없는 그럴 수 상황입니다. 없다. 근데 맞습니다. 또 오늘도 또 하나 저기 했더군요. 야, 뭐 하셔서 한동훈 특검법? 계속 특검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 예.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최상병 건은 특검으로 가야 아, 되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 특검으로 가고 예. 만약 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라 그러면 그건 바로 탄핵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건 절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200석까지 가지면 확실하게 거부권을 다시 거부할 수가 걸 수 있지만 있죠. 그렇게 예. 안 되더라도 저는 그건 절대로 거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첫 번째로 발의하겠다고 미리
미리 발표를 얘기를 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거 저는 그거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음. 물론 조국 혁신당이 지금 너무 이렇게 자꾸 앞서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 비례에서는 좀 걱정이 되지만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을 지금 정확하게 직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동훈을 저렇게 직격을 해놓으면은 한동훈이 지금 온 사방 달리면서 별짓 다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난리를 못 쳐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건 잘합니다. 잘한 것 같아요. 1, 2, 3, 4 다 예. 확실하게 해놨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다 권력형 범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조국 대표에 대해서 2심까지 저거 받았다. 또 권력형 범죄는 없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냥 개인으로서는 사람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이런 있죠. 거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네. 저쪽에서 가지고 있는 건 공수처 아니 공수처가 아니라 그 공범 무슨 뭐죠 그 고발사주. 네, 고발사주. 고발사주부터 예, 예, 예. 해가지고 예. 완전히 이거는 권력형, 그러니까 검찰의 실제 권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특검해야 돼요. 예. 그리고 특검을 해야 한동훈이 도망가는 거를 탁. 막을 수 있다. 한동훈은 지금 일회용 아니에요. 예. 한동훈은 일회용입니다. 딱 이번 총선용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무슨 뭐 한동훈이 예. 이재명하고 토론하자 예. 오늘 하자 그러는데 뭐 토론 뭐 어쩌고 아니 총선 하자마자 또 하나도 책임 안 지고 도망갈 사람하고 왜 토론을 합니까? 국정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책임 안 지는 일회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야 그래야지 저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한동훈 도망가는 거 잡아야지. 이정섭은 놓쳤지만 한동훈은 놓칠 수 없다. 한동훈은 놓칠 수 그러니까 없다. 맞아요.